시간에 했던 부등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82번 보면 x 더하기 1보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더 작고 또 이 i는 x 더하기 9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런 식 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풀기로 했다고, 그죠? 그럼 왼쪽 두 개 먼저 풀어보면 즉 x 더하기 1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다를 풀어보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한 대로 하면 이거는 뭐야?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데 0보다 더 크면 범위가 모여져야 돼, 벌려져야 돼? 벌려지지.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거나 되는 거고, 얘는 0보다 작은데 양수니까 모아줘야겠죠? 그래서 x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두 개의 무슨 부분을 구하는 거야? 이거 무슨 부분? 공통 부분 구하는 거지. 그럼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0, 2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통 부분 여기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89번 고민해보세요. 89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89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고민을 조금 하게 만들죠.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이 89번이. 요번 시험엔 대부분 이런 것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쉬운 문제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 같이 풀면서. 이것도 공통 부분이 정답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 거고, 근데 문제는 얘지. 이게 도대체 지금 답이 해가 x가 3보다 크고 또는 x가 a보다 작다고 할지, x가 a보다 크고 또는 x가 3보다 작다고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a랑 3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수직선을 또 꺼내요. 수직선 자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식을 해를 구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때 해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하면 이 둘 중에 뭐가 맞다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해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해는 이거야 지금. 그러면 이거야. 당연히 위에 거지, 그치? 왜냐면 여기 있잖아. x가 3보다 크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가 어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어딘가 그려지겠지? 이때 저 a의 위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해가 또 막 바뀌겠네.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쨌든 해가 여기만 해여야만 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a가 여기로 침범하면 안 되겠네, 그치? a가 여기까지 막 넘어와가지고 공통 부분을 더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단 작은데 어때?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되지? 왜냐면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는 구멍이 채워져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공통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해가 아니죠. 해가 아니라는 얘기야.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1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되셨으면 91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주고 있는 두 식을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이거. 되죠. 91번 두 개 다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게?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문제 맨 마지막에 A가 뭐래? 양수래. 엄청 중요하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쉬운 거라고. A가 양수라며. 자,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는데? 최고차 계수 양수인데 0보다 작으니까 범위는 모아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A를 가지고 범위를 쓸 건데 A는 양수니까 마이너스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쓰겠죠. 무조건 범위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얘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그 중에 요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문제지. 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해를 쓸 때 이렇게 써야 할지 이렇게 써야 할지 고민이네. 요번엔 고민이지.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보다 작은지 큰지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그치?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되네. 그러면 해보자. 어쨌든 핵심은 마이너스 5의 위치가 일단 먼저 세팅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거면 이 상황이면 해가 있을까 없을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요 수직선 위에 덧그릴 거야. 같은 수직선 위에 얘를 표현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해가 있어? 절대 없지. 그러니까 그럼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래네. 그럼 이 상황은 어때? 이 상황은 가능하네. 이건 상관없네. 오케이. 이거면 되네.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면 가능해. 그럼 밑에 있는 게 문제지. 밑에 있는 건 어때? 어디로 간대? 여기서 시작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또 마이너스 1을 넘어가서 공통 부분이 있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A에 대한 조건이 생기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같아도 돼야 돼요. 되죠? 같아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A가 1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어때? 연립부등식 느낌이? 그냥 단순히 연립방정식처럼 각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해를 만족시키기 위한 또 다른 미지수의 범위를 또 찾는 거지, 그치?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엄청 열심히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연립부등식을 좀 간단하게 끝내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가냐? 68쪽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은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경우의 수, 다음 시간에 순열, 그 다음 시간에 조합.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날 레벨 테스트, 다음 주 금요일날 레벨 테스트. 그리고 범위는 여러 가지 방식부터 조합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고, 다음 주 금요일날 레벨 테스트. 몇 시부터요? 클리닉 한글씨 시험 대체 1회 테스트 대신에 레벨 테스트 볼 겁니다. 또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니까 또 편하게 보세요. 자,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입니다. 보면 여러 이쪽 단원에서 이제 완전 새로운 단원이지? 이제 끝난 거야. 방정식 부등식 뚝 끊긴 거야. 이제 완전 이쪽 단원은 또 뭐야? 여러분들이 고3 때 할 뭐랑 이어지는 단원? 확률과 통계, 그치? 그통이랑 그쪽이랑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맛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지. 아, 나는 확통은 안 되겠다. 미적해야겠다. 할지, 아니, 나는 미적하지 말고 확통해야겠다. 할지 맛보는 거야, 그치? 근데 미적분 선택할지 말지의 선택권은 내년에 수원 2를 하고 결정하세요. 알겠죠? 특히 수원을 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수원이 많은 아이들이 벽에 부딪혀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인데 그때 포기하면 미적분 못해요. 알겠죠?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거기 68쪽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개념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단원에서는 좀 단어들이 중요해. 해석이 좀 중요한 단어이잖아. 괄호 1번의 합의 법칙은 또는이야. 또는. 이게 합입니다. 합. 그리고 곱의 법칙은 이거는 사실 특정 단어다라고 되게 표현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 보통 그리고입니다. 보통 그리고. 이게 보통 곱. 보통은 그리고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뽑고 뭐뭐를 뽑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그리고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합은 더하는 거고 곱은 곱하는 거라 사실 얘는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순서상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순서상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여사건 중요하죠. 여사건 별표 쳐놓으시고 여사건. 이 여사건이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뒤바뀌어 버리면서 이 여사건이라는 단어를 이쪽 단어에서 거의 처음 맞이하게 되는 거지. 집합을 선행했으면 아는데 교육과정에서 집합이 뒤로 빠지고 얘네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집합 때 당연하게 쓰였던 많은 단어들과 용어들과 발상들이 있거든. 그걸 여기서 미리 좀 이쪽 단어를 해야 돼. 그냥 여기서 그냥 다짜고짜 해야 돼. 집합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해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여사건은 뭐냐면 발상이 전체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걸 빼는 거야.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즉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여러분들이 여사건을 항상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크게 지도를 계속 그릴 텐데 계획을 세울 텐데 문제 풀 계획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매번 조건을 만족하는 걸 바로 찾을지 아니면 그거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찾아서 전체에서 빼버릴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 뭐가 더 빠를지.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 그럼 이제 바로 이번에 여사건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표현. 그럼 표현 보면 적어도 라는 표현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이제 쉬운 문제에서 무조건 이것만 나와. 적어도. 거의 무조건 반응해야 돼. 거의 90%의 확률로 무조건 여사건이야. 적어도는. 90% 이상의 확률로.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나오면 그 바로 2번이 나오는 거야. 뭐뭇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게 나와.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자, 얘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대표적인 문제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도 아니고 동시에 7의 배수도 아닌 개수를 세보라는 거야. 이게 딱 이거야. 이게 딱. 7은 3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푼다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돼? 3의 배수 아닌 거 뭐뭐 있어? 1, 2, 4 엄청 많네. 진짜 그렇게 다 세? 여러분들 3의 배수 세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센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센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여사건이라는 거야. 전체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의 반대를 쓴다고. 즉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걸 빼는 거지. 전체에서 3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걸 뺀다고. 그렇죠? 이게 여사건이야.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오는 거야? 아까 체크했던 거. 이게 뭐라고? 이게 또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여기서 나오네. 또는 이라는 합의 법칙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합의 법칙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합의 법칙은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주의할 게 있어. 중복되는 경우 주의해야 돼. 즉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셔야 돼. 무슨 말이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는이 만났잖아. 합의 법칙이다. 그럼 습관처럼 중복되는 걸 조심해야 돼. 즉, 자 3의 배수 몇 개야?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배수 몇 개야? 33개겠지, 그치? 그러면 7배수는 14개겠죠? 근데 여기서 뭐 하나를 구해야 돼? 그치, 3과 7의 공배수, 즉 21의 배수. 3과 7의 공배수, 21의 배수. 얘는 4개겠네, 4개. 즉, 여러분들이 전체에서 이거 뺄 거지. 이걸 보고 전체에서 빼겠지. 100에서 3의 배수 뺐어. 7의 배수도 뺐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뭐를 2번 뺀 거야? 3의 배수도 빼고 7의 배수도 뺐잖아. 그치? 21의 배수를 2번 뺐지. 여기서도 빠질 거 아니야. 21의 배수가. 여기서도 빠지겠지. 그치? 아니 왜 2번이나 빼? 한 번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게 뭐야? 이걸 내가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이게 집합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A 합 B는 ANA 더하기 NB 빼기 NA 교비지. 즉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뺄 거야. 뭘 빼냐면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하면 3의 배수 33 더하기 7의 배수 14에서 빼. 여기서 21의 배수 더했고 여기서 21의 배수 더했잖아. 한 번 빼줘야지. 2번이나 더했으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는이야. 이게 또는 얘들아. 이게 또는입니다. 이게 또는 합의 법칙이라 했어. 이게 또는이야. 즉 사건 A, 사건 B, 그리고 이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를 빼야 된다 했어. 알겠죠? 중요해 이거. 필기하면 되지. 거기 어디야? 예쁘게 필기하라고 칸도 엄청 많은데 68쪽에 거기 여사건, 개념 여사건, 바로 이번 여사건의 표현 해놓고 내가 지금 동그라미 2번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 아니다 예시 들어준 거잖아. 그치?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강의실이 왜 이러는 거야? 물주머니인가 봐. 아니 물이 자꾸 흘러내려. 이씨, 축축해 죽겠네. 자, 이렇게. 정리됐어? 자, 그럼 이번에는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중요해. 이제 이건 스킬, 그러니까 센스야 센스. 이제 3번이 뭐라 돼 있어? 동그라미 3번 뭐래? 곱이 짝수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반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생각해보자라는 건데, 얘들아 곱이 짝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숫자 3개를 뽑을 거야.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 3개가 나왔어. 근데 숫자 3개, 주사위를 3번 굴려서 나온 숫자의 곱이 짝수래. 그러면 세 번 중에 무조건 적어도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짝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돼? 적어도 짝수가 한 개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 적어도 짝수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걸로 해석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적어도 만나면 뭐라 반응하기로 했는데? 방금 한 거 아니야? 적어도 만나면 6번으로 반응하기로 했잖아. 그럼 이거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 전체에서 뭘 빼? 그렇지. 전체에서 홀수만을 빼는 거지. 전체에서 홀수만을 빼는 거야. 홀수만. 그쵸? 이렇게. 그러면 4번. 곱이 0이래. 4번도 해석이 똑같지 않아? 곱이 0이면 여러분들이 뽑든 뭘 하든 만드는 숫자 중에 적어도 0이 한 개는 있어야지. 그럼 이건 전체에서 0 제외하고만 구성된 숫자들로 곱하든 더하든 뭔가 곱한 걸로 해가지고 빼야죠. 그렇죠? 이렇게 전체에서 0을 제외한 숫자들로만 뽑아서 곱한 걸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됐어요?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밑에 경우의 수에서 사칙 연산의 의미, 이게 너무 좋은 정리인데, 더하기 곱하기는 했고 빼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빼기 자체까지 정의할 필요 없는데 내가 여기서 베스트다라고 하는 건 나눗셈. 여러분의 나눗셈 별표. 나눗셈 진짜 중요하다. 나눗셈의 의미가 뭐라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순서의 고려를 취소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조합입니다. 조합. 그게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조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나눗셈에 대해서 좀 경우의 수 3개의 나눗셈의 의미를 좀 얘기해 볼게. 이런 거야. 뭐가 있을까?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어. 1부터 6에서 수 중 여러분들이 두 개를 뽑기만 할 거야. 숫자 뽑기만 할 거야. 6개 중에 두 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뽑아서 그냥 이렇게 나열한다고 쳐봐. 그러니까 뽑기만 할 거다. 뽑기만. 그 이미지로 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뽑을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6개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숫자 6개고. 그리고 하나 빠졌잖아. 이제 숫자 5개 남았잖아. 그럼 5개 중에서 하나 뽑을 테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5개지. 그치? 근데 나는 나열을 하지는 않을 거야. 뽑고 말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을 뽑고 1을 뽑으면 그냥 이게 뽑아놓고 보니까 6하고 1이 있는 거잖아. 근데 또 1을 뽑고 6을 뽑아도 어쨌든 그냥 1하고 6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그냥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뽑기만 할 거면 같은 상황이잖아. 순서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5의 의미는 뭐야? 6 곱하기 5의 의미는 뭐야? 얘네 6개를 갖다 볼 거야? 다르게 볼 거야? 얘는 다르게 보는 거지. 6 곱하기 5는 이거랑 이걸 다르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는 뽑기만 할 거야. 이거는 순서를 보겠다는 얘기야. 나열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난 뽑기만 할 거라니까? 순서 안 볼 거야. 즉 얘랑 얘 똑같아. 그러면 몇 개씩 똑같은 거야? 몇 개씩 다? 2개씩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아니 6일이나 16이랑 똑같다며. 그럼 2개를 하나로 볼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즉 나누기의 의미가 뭐라고? 나누기의 의미가 거기 순서를 고려를 취소한다고. 순서 제거야. 순서 제거. 순서를 제거하는 거야. 순서. 둘이 만들어낸 숫자. 즉 여러분들이 뽑은 2개의 숫자가 만들어내는 순서는 몇 가지야? 2가지잖아.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걔네 둘을 없애려면 그 숫자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를 뽑으면 그러면 이렇게 뽑으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한테 3개를 뽑으래. 그러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면? 일단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3개를 뽑기만 할 거야. 순서가 없어. 그럼 그 순서를 나눠줘야 돼. 몇으로 나눠? 그렇지. 이거는 3개의 뽑은 3개의 숫자가 뽑은 3개씩 예를 들어 6, 5, 4야. 얘네가 만들어낸 순서쌍은 몇 개야? 순서대로 했을 때 몇 개의 순서가 생겨?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순서가 생기는 거 아니야? 6, 5, 4를 가지고 자리 배치해봐. 여기 3개 올 수, 여기 3가지 올 수 있고 2가지 올 수 있고 1가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6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내는 순서를 하나로 보겠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우리 한번 103번. 시작부터 쉽진 않네. 근데 경우의 수가 사실 제일 어렵다. 얘들아. 순열하고 조합이 차라리 기초 문제는 쉽고 오히려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렵고 킬러도 경우의 수 킬러 나오면 답이 없다. 그거는 시험 때 사실상 못 푼다라고 그냥 안 풀어야 돼. 다 세야 되거든. 근데 일단 기초 문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103번.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결석한다고 다 난리 나네. 자, 103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4인. 핵심은 뭐야?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 읽을 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이거 필요해. 특히 여기서 어떤 말이 필요해? 서로 다른. 서로 다르대. 주사위가 다르대. 구분돼 안 돼? 그러면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가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야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A 주사위고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에서 6이 나왔을 때랑 B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6이 나오는 이 상황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잖아. 그렇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눈의 수의 차가 4의 약수? 눈의 수의 차가 4의 약수. 그럼 뭐가 있어? 4의 약수니까 1, 2, 4가 있겠네. 이렇게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는 4의 약수가 되는 건 일단 4의 약수가 1, 2, 4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다 해봐야지. 눈의 수의 차가 1이 될 때, 2가 될 때, 4가 될 때 해보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1이 되는 경우는 뭐뭐 있어야 되나? 1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 2, 2, 3, 3, 4 이렇게 가지 않아? 4, 5, 5, 6. 자, 총 몇 개야 이거 그러면? 그래서 최종 몇 개야? 12개가 아니지. 그렇지, 10개지. 이걸 보고 여러분들 10개라 써야 돼. 이게 핵심이야. 5개가 아니라고. 5개가 쓰면 안 돼. 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니까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건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2야. 5 곱하기 2. 자, 두 번째. 눈의 수의 차가 2일 때 그러면 이것도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1, 3, 2, 4, 3, 5 이렇게 하면 얘도 역시 6개겠네. 6개. 6개. 그러면 4면 1, 5, 2, 6. 1, 2, 3, 4, 6도 되잖아. 여기. 뭔가 이상하다 했어. 4, 6도 되네. 여기서 그럼 8개네. 8개. 1, 5, 2, 6 해서 4개. 정답은 22개가 정답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105번은 너무 쉬운데 근데? 105번은 너무 쉬우니까 좀 생략하고 107번도 너무 쉬운데? 109번 한번 해볼까요? 109번? 109번도 귀엽다. 팝콘, 음료수, 핫도그를 각각 한 종류씩 고른대. 그럼 팝콘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음료수에선 4가지. 핫도그도 3가지 하니까 정답은 그냥 36이죠. 이게 고비 법칙입니다. 고비 법칙. 순서쌍이야. 이게 순서쌍이야.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고배 법칙을 가지고 조금 대표적인 유형들을 만나러 가면 111번입니다. 먼저 111번. 네. 자, 111번에 괄호 1번. 여러분들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X 더하기 Y를 곱해서 전개를 시킬 거야. 그때 항의 개수는 몇 개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의 개수를 구분할 때 뭐야? 뭐가 구분돼? 어떻게 구분돼? 항의 개수가 구분된다는 거. 항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가 어떠면? 다르면 개수가 늘어나겠지. 항을 구성하는 문자가 다른 항이면 서로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야 이거? 그렇지, 3 곱하기 2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여기서 하나 뽑아. 3가지 가능. 여기서도 2가지 가능. 그래서 걔네들을 조합하면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A, B, C 중에 하나, X 더하기 Y 중에, X랑 Y 중에 하나. 그럼 밑에 거는 그냥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바로 밑에 건. 근데 이제 112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붙일 겁니다. 하나씩. 그럼 이번엔 조건을 하나씩 붙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전개할 건데 x를 무조건 포함하래. 그치?
x는 무조건 포함하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여기선 우리가 무조건 5x만 뽑는다라는 얘기야. 나머지 애들은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그 다음에서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선 5x 하나를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에서 정답 네 가지가 끝내는 거지. 그치? 그런데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113번. 귀엽다. 귀엽네. 113번. 그치? A에서 출발해서 D로 가려면 B를 거쳤다 갈 때도 있고 C를 거쳤다가 갈 때도 있겠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지. 자, 이렇게 경로 찾기 문제 또는 이렇게 다 케이스를 일일이 분류해야 되는 문제줄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이 뭐라고? 이거 그림이 이름이 수형도라고. 수형도. 그쵸? 수형도. 나뭇가지 모양인 거야. 나무수의 모양형 그림도. 그치? 나뭇가지 모양 그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수형도야. 케이스 분류하기 제일 딱 좋은 모양.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몇 가지야? 길이? 네 가지지?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길이 두 가지고 A에서 C로 가는 길이 두 가지고 C에서 D로 가는 길이 세 가지고. 그럼 이건 곱의 법칙. 왜냐면 순서쌍이지. 근데 얘네들은 합의 법칙이죠. 그쵸? 각각의 경우니까 더하는 거죠. 총 14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풀어볼래? 114번 한번 풀어보세요. 114번. 오, 반티가 맨시티였나 본데. 나도 없는 맨시티 옷을. 아니 오늘 군복 빼고 다 노는 날이었어. 흥진 체육대회잖아. 군복도 체육대회였고 용호는 흥진 체육대회도 안 보고 수리 사고 다 체육대회였잖아. 너네 빼고 다 체육대회 한다. 군복 빼고. 취소했다. 나 그래? 취소했어? 체육대? 아 그럼 뭐 했어? 12시에 갔어요. 완전 쿨하다. 멋있는데? 어정쩡하게 할 거면 안 하겠다 이런 거야? 오씨. 그래서 지금 애들이 다 없는 거야. 더 어디 갔어? 더 놀러 갔지. 다 주말에 이제 나랑 보는 거지. 아휴, 아쉽긴 하겠다. 체육 때 비가 와가지고. 대학교 가서 재밌게. 대학교 가서. 대학교 체육대가 끼니까. 난 진짜 재밌게 했는데 대학교 체육대. 내가 요초과라 있잖아. 요초과란 말이야. 내가 상상학과 나왔으니까 35명 동기 중에 30명 여자애 남자 5이었어. 그럼 한 학년 기준 대학교 단순하게 생각해봐. 체육대회 할 때 학과끼리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학과에는 남자가 20명밖에 없다니까. 축구는 11명이 하는 게임이잖아. 축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근데 족구도 나가고 농구도 나가야 돼.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죽을 뻔했어. 체육대회 하는 날에. 아니 축구를 아침에 하거든. 아침 9시에 경기를 해. 11시, 10시 반쯤 끝나. 그럼 빨리 내려오래. 농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끝나고 바로 농구를 하는 거야. 그럼 농구를 바로 먹어. 그럼 빨리 올라오래. 족구를 해야 되니까. 족구를 해. 그렇게 3일을 보냈어. 그럼 3일째 날 뭐 해? 대학교에서 줄다리기, 개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다 누가 나가? 다 나는 내가 나가. 또 나갔어. 달리고 막 줄 당기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 때 체육대회를 4년 동안 4학년도 안 빼줘. 그래서 우리 학과는 체육대회 남자가 없으니까 4학년 때 해야 돼. 뛰고 막 달리고 막 재밌었는데 너네도 대학 가서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중앙동아리 농구도 들으면 막 대회도 나가고 얼마나 재밌어. 고등학교 때는 뭐 재밌게 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비가 와가지고 막 난리였겠다. 재미도 없고.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수를 여러분한테 줬네. 대신에 그래서 그 64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B와 C 사이에 산책로 몇 개 추가할지 결정하라는 거네. 그럼 방금처럼 수영도 써보자. A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지.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D를 향해 갈 건데 B에서 바로 D를 향해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B랑 C의 산책로를 추가하면 C 들렸다가 D로 갈 수도 있겠지. 여기도 똑같지. 바로 갈 수도 있고 B 들렸다가 갈 수도 있지. 수영도 그리니까 우리 4개네.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이때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그래서 여기는 66으로 고정이고 여기를 해내야 되네.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몰라. 우리가 B랑 C 사이에 산책로를 추가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를 X로 잡아. X. 그리고 이제 C에서 D로 가. 그러면 3가지. 여기가 9X가 되는 거. 그러면 A에서 C로 가면 요번에 2가지. 그리고 C에서 B로 가면 X가지. B에서 D로 가면 2가지 해서 요번에 4X. 그래서 다 더하면 13X 더하기 12가 13X 더하기 12가 몇이야? 64. 그래서 X는 4다라고 답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너무 쉽지 않아요? 경우에서 귀엽지 않아? 자, 115번 한번 중요한 개념도 체크해 볼까? 115번. 115번 하고 쉬어야겠다. 이 경우에서 순열 수업은 우리가 하루에 한 단원씩으로 쪼개놔서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숨통을 좀 튀게 해놨어. 너네 죽을까봐. 경우에서 순열을 하루에 하면 얘 죽어요. 좀 숨통을 튀게 한 단원씩 쪼개놨어. 자, 225는 1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 자주 나오는데 핵심은 뭐야? 소인수분해 하는 게 핵심이지.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해를 했어. 225를 15의 제곱으로 보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여러분들한테 3이 2개 있고 5가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선택권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몇 개부터 몇 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총 3이 2개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요 3과 5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숫자 만들 거야. 그게 약수잖아. 그치? 소인수분해해서 구성품들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숫자들이 그게 약수잖아. 약수. 그치? 그러면 3은 총 2개가 있으니까 0개부터 2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5는 역시 마찬가지로 0개부터 2개를 뽑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0개일 때가 3을 0개 뽑으면 숫자가 몇이야? 3을 안 뽑았어. 숫자 몇이야? 3을 안 뽑는다는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면 몇이야? 1이야 1. 1이야 1. 그래서 이게 1. 3을 하나 뽑으면 3이고 3을 2개 뽑으면 9잖아. 그치? 그리고 5를 0개 뽑으면 1이고 5를 하나 뽑으면 5고 5를 2개 뽑으면 25잖아. 그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이거 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서 쓰겠다. 여기도 이 3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서 쓰겠다. 그리고 얘네들을 곱해서 만들어내겠다. 순서쌍을 해서 9다라고 하잖아. 이거 점을 생략해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라 한 거야. 중학교 때도 많이 했잖아. 이거 점을 막 다 생략해서 원래 의도는 이건데 뭐라 그랬어? 소인수분해에서 이거에다가 뭐 하기? 더하기 1. 여기다가 또
더하기 1 해서 둘을 곱한다. 그러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게 이거의 의미라고 여러분들한테 총 3이 2개 있는데 요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래서? 저 플러스 1 여러분들이 공식화 해놓은 요 플러스 1의 의미가 뭐라고 요거 2개 0개 뽑는 거예요. 0개 0개 뽑는 거 그걸 플러스 1이라 하는 거야. 3을 하나도 안 뽑고 5를 하나도 안 뽑는 걸 플러스 1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3, 3,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 1번. 오케이, 셔터 합시다.